예, 김홍걸 의원입니다. 먼저 주중대사관 장하성 대사님께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주일 대사관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의원님들께서 BTS 문제를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도 그렇고 서울에 계신 중국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 BTS 문제를 처음에 인터넷상에서 거론한 집단은 이 소수의 극단주의자들, 애국주의자들, 그러니까 약간 우리로 치면은 일베 비슷한 그런 집단이고, 그 사람들이 과격한 주장을 한 것을 선정적이고 좀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환구시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쓰고, 그것을 우리 언론에서 그것이 뭐 마치 대다수 중국 국민의 정서인 양 또는 중국 정부의 뜻이 그런 것처럼 좀 잘못 보도가 된 부분이 크다. 다시 말해서 좀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도 그 중국 세관에서 뭐 BTS 관련 상품을 뭐 통관 거부한다 이런 보도가 났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확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작은 것을 계속 이 작은 갈등을 증폭시켜서 양국 간의 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국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좀 가라앉히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가 중국 국민들 다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일부 인터넷에서 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시보가 보도가 나간 다음에 저희들도 항의를 했고 중국 정부도 관리를 해서 그 첫날 보도 적어도 중국어판에는 보도가 삭제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일 대사관 남관표 대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 계속 악화 일로에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한일 간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다 이렇게 선언한 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일본의 가해국 지위는 종결됐고 이제 일본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정치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내 문제다 이렇게 일본은 계속 주장해 오고 있고, 아베 총리도 이 사죄 표현을 뭐 구두로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그동안에 들어왔을 때마다 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가 정부에서도 일단은 징용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 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현재 일본 정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강경 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한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베 정권에서 좀 해결되지 않은 그 역사 갈등을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고 또 질소미아 파기라는 안보 문제까지 같이 엮이는 바람에 양국이 모두 지금 더 복잡해진 문제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외무성 정례 브리핑에서 모태기 외무대신이 한일 기업인 입국 재개에 대해서 현재 틀에서 우선 경제 교류가 회복 궤도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입장은 한국 측에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 외교 장관이나 외교 루트로 의사소통은 확실히 해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의 외교 기조를 계승한다고 해도 어떤 차별점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이유가
일단 관방장관을 오래 한 스가 총리 스타일이 이념 같은 것보다는 실무나 대화를 좀 중시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가 조금 더 양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외교가 되겠느냐 하고 비판했던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의 영향력이 요즘 좀 커지고 있고, 또 외교 경험이 별로 없는 스가 총리가 수상 관저의 그 측근들 말만 듣지 않고 현장 외교에 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나오는 의견 같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일본 정부가 이 역사 갈등을 경제 문제와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전에 일단 이낙연 대표님 지를 때도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문제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지금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전국의 변화로 인해 저희들은 아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해결에 예전보다는 나은 지금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특히 이런 그 경제 조치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양국의 국민들과 기업입니다. 특히 스가 총리께서 그 국민들 생활을 갖다가 잘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추구하신다면은 그런 현장에서 국민들과 기업들이 크게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뭔가 방향을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만 더 주십시오. 어쨌든 스가 총리가 반한 성향은 아니고 뭐 극우적이거나 이념에 치우치지는 않는 성향이라고 들었는데요. 실용적이란 평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는 실용적 태도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요란하게 이것을 풀어나가기는 어렵겠지만 조용한 물밑 외교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물밑 외교로 한일 외교 관계 개선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사님께서도 그런 의견이신가요? 예,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일 관계에서 이제 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새로운 전환을 발표하는 선언이 나와야 될 시기다 하는 생각이고요. 98년에 이루어진 김대중 예,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정신이 좀 이어져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대사관이 이런 새로운 전환을 좀 도출해낼 수 있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사님께서 일본 정계, 언론계, 이 외무성 등과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